이 연설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삼무연설이었어요. 뭐냐면 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끝으로는 어휘력이 형편없습니다. 어떤 사전 나오지 않는 단어를 창조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말 최악의 연설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 번째 주제는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광복절 축사인가 6.25 기념사인가, 저는 처음에 광복절 축사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오바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했어요. 다 읽어보니까 우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연설 15분 그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게 광복절에 할 말인가 라고 느끼는 것들이 거의 50% 이상이었어요. 자, 이상한 지점 너무나 많은데 제가 뭐 100마디 하기보다는 한번 지금 3분여 되는 짧은 영상 편집으로 한번 광복절 축사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목표가 단순히 위한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연설문 비서관 잘라야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냥 제가 또 그리고 산업 듣기로는 발전과 저게 연설 비서관이 일단 써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그냥 막 쭉쭉쭉 그으면서 대통령이 저걸 했다. 그러니까 자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거. 본인이 막판에 수정해서 한 거라.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국어교육 대충 하자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그 공식 석상에서 계속 비문을 쓰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전체주의 체제와 앞뒤가 안 맞는 국내 표준 국어법도 법인데 그거 왜안 지키죠? 앞뒤가 안 맞아요. 진짜 재미난 거는 이게 문장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게 많지만 전체 문맥으로 봐서도 앞뒤에 종결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말인가 싶었는데 방금 이동학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이해가 되네요. 본인이 다 수정한 거야. 보통 8.15 특별사면 대통령 특별사면의 경우도 그렇고 이 광복절에 내는 메시지도 그렇고 보통은 전반적인 기조는 사회통합이에요. 우리 역사를 묶어서 우리가 분열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자. 이게 기조가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공산 전체주의 오로지 갈라치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상이 안 그려집니다. 지금 저 말을 듣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무튼 이제 뭐 민주당 정부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건데 본인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검찰 수괴예요. 좀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정찰 자산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게 사실상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다 까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아니 저는 뭐 공유는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8.15가 어느 나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아니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 좋은데 365일 중에 이날은 약간 참을 수 있잖아요.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너무한데? 사흘 뒤 그거 아세요? 2022년 8.15 첫 광축사에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윤석열 평화와 대통령이었어요. 번영에 반복되고 기여할 있어요. 삼국 공조의 좋아할 수 있죠. 새로운 뭐.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뭐 인터넷 밈들을 제가 막 찾아봤어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인터넷 밈에 이렇게 나와. 외국 사람들이 8.15 경축사를 보면 한국은 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빨갱이 공산당 치하에서 벗어났구나 생각할 거라고. 일본의 도움받아 일본이 남한을 소련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 아니냐. 이 경축사대로 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경축사입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네? 어쨌든 이 연설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삼무연설이었어요. 뭐냐면 품이 없었습니다. 품위가 없어요. 그리고
맥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끝으로는 어휘력이 형편없습니다. 어떤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창조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말 최악의 연설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두 분 다 글 쓰는 일을 또 직업으로 하고 기자로,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먼저 고승혁 기자, 네. 내용을 떠나서 필력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필력의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독후감 조교를 했었거든요. 예. A, B, C로 매겼었는데 이거는 C입니다. C. 재수강하셔야 돼요. 재수. 왜냐면 내용이랑 상관없이 비문이라서. 비문이 많아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어로 한국 기념일의 경축사를 하는데 네. 표준 국어법을 안 지킨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TPO에 맞지 않는 글이었다. 좋습니다. C 주셨고요. 우리 이동학. 네. 저도 이게 장관은? 뭐 6.25 전쟁 날, 6.25 날 예. 해야 되는 연설, 혹은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실제로 반공산주의 세력이 진짜 준동하고 있다든지, 네. 뭐 공산당이라도 실제 있든지, 네. 극좌 세력이라도 있든지 그런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지금 맥락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fail, 실패, fail. 완전히 그냥 완전 탈락, 낙제. 낙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문맥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시기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시기를 딱 떠나서 읽어봤으면 약간 좀 이승만 대통령 시기로 착각하고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아까 얘기했던 뭐라 그랬어요? 뭐 전날 야인 시대 보고 온 거야. 알았어요. 예, 관련된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도연맹 이런 거 막 떠올라요. 네. 그래서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나중에 나 학살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의 시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내용상 이상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완전 팩트를 틀리게 말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학 장관부터 한번 한마디씩 좀 뜯어서 비판을 한번 해보주시죠. 일단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네. 건국운동? 건국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건국운동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임시정부가 19년도에 세워졌고, 물론 해외에 있긴 했지만 망명정부였긴 했지만 그 법통을 그대로 우리가 헌법에 담았잖아요. 법통을 다 승계한다라고 담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헌법까지 부정하는 용어거든요. 이런 용어를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감이나 혹은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안 받고 오로지 혼자만 그냥 완전히 폭주를 하고 있는 기관차 같아서. 자기 상상 속의 글들. 건국운동은 처음 들어봤고 건국우유는 제가 자주 마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충격적이네요. 나 정말 경축사보다 이게 더 싫어. 아니 건국운동이 어딨냐고요. 자, 거기 또 한번 뜯어서 한번 비판해 주신다면. 전 사실 뭐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무튼 이제 이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때 이제 일본을 안보의 파트너로 격상시킨다. 파트너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너무 이제 일본을 파트너로 삼기엔 너무 안 좋은 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날 일본의 이제 총리는 야스쿠니의 공물을 복납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어요. 와, 그날. 이날 8.15 날.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한 조선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학살한 전범들을 추모할 때 한국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 안보의 파트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이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안보의 적이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안보의 적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확신이 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 위키피디아 열렸어요. 연설비서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라리스님이 김동조입니다. 여기 그리고 경준님 울어 지금. 건국 때문에 울어요 지금. 아니 누가 그랬는데 연설비서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했더니 밑에 김건입니다라고 누가 적으셨던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상의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제일 그 권력자라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최우수 조례상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예, 잠깐 자찬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좀 돌아보면 그 시기에는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두 계열이 다 함께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이 서로 혼재했지만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어요. 독립. 이 독립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이념과 사상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뭐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슨 아까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마치 건국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념이라는 이름을 다시 거기에 덧붙여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정말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모든 이념들이 하나로 뭉쳤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연설의 키워드는 자유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멸공이란 단어가 등장을 와우. 했습니다. 멸공의 횃불 다들 아시죠? 네. 멸공의 횃불 오랜만이네요. 네, 뜀걸음할 때마다 제일 잘 불렀던 노래가 바로 멸공의 야. 횃불인데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교련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교련복 다시 사야 돼요. 네, 지금 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익숙하게 들을 법한 단어들이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하고 7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멸공이었을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분단 체제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한반도를 둘러싸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 위기가 가장 높을 때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 저성장 기후 위기 그리고 또 양극화와 인구 소멸, 국가 소멸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당면한 과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비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막 던지고 있네요. 와, 펜을 예, 던져.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시대적 비전을 담지 않은 이념에 매몰된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자, 이동학 우리 장관. 지속 가능부 장관이죠. 자, 이런 미래의 비전 하나도 없는 대통령의 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그 말 속에 어쨌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렇죠. 사상이 대결주의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목적, 일본의 목적 이게 분명히 그 두 국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목적이 뭔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100년 전에 보면 우리가 1894년 130년 전이죠. 이게 그 동학혁명 막 일어날 때 동학운동 일어날 때 그때였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행 작가가 있어요. 조선을 그때 여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제물포를 가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 사람이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네.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고 러시아 군대도 네. 들어와 있고 근데 거기에 당시 조선에 이제 이 군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군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큰 선의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 아태 전략이라고 쓰다가 지금 인태 전략으로까지 바꿨잖아요. 그건 원래 미국의 시각이잖아요. 예.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지금 지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저성장 기조되니까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자기 세계 경찰 역할 자기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적어도 이 지역 정도는 일본도 돈을 쓰지만 야 한국 너네도 돈 있잖아 너네도 돈 좀 써줘 그렇죠. 대신 우리가 조금 막아줄게 하면서 말로 그냥 이걸 털고 실제 비용은 우리가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 앞으로 미국한테 얼마나 사야 될지 네. 이게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할 텐데 무기 얼마나 사야 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이 주둔 비용도 분명히 이 임기 내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네, 얼마나 좀 늘리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대만 해협에서 우리나라 물동량의 30%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만약에 거기 소요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바닷길을 다 이제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배가 6,000km를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게 원자력이 아니라 그 이 원자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상당히 많은 물동량이 이제 그 비용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비용을 또 이게 30%니까요. 타격 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네. 미국과도 일본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그런 것들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냥 다 간다. 몰빵이다. 이것에 대한 후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유 이게 우려라는 표현으로는 뭐 담기지가 않네요. 네.
네, 아이고 우매한 정치 권력이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또 말을 뜯어보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공작해 오고 있다. 국가를 또 시민 사회를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다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말을 보고서 우리 안기부 장관님 네. 안기부 장관이 아니죠 안기 부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네, 엄청 심플하잖아요. 진보주의 운동가, 민주주의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가치들을 한꺼번에 폄하하는 예.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운동 뭐 좌파 중에 간첩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주의 우파 간첩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미국에게 지령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자료를 넘긴 사람들 위키리크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 김현종 예전에 통상교사본부도 그 미국 대사관에서 믿을 만한 인물로 분류돼 있고 간첩은 좌파나 우파나 다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뭐 간첩이 있으니까 뭐 진보가 잘못됐다. 간첩이 있으니까 우파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한쪽 사이드 진영을 굉장히 이제 탄압하고 예. 얘기를 하는 게 네. 이걸 몰라서 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의도했다? 이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극우 쪽으로 기우는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계산돼서 나온 워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똑똑했을까요? 예, 그렇게 똑똑하진 이 사람은 않았겠지만 이 주변에는 예. 제가 예전에 듣기로 그냥 농담 같지만 예. 가장 똑똑한 사람 여의도의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친이명밖에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 민주당 사람들 네. 세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 제일 멍청한 사람들 예. 박근혜계 어. 근데 지금 가장 똑똑한 MB계가 야.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동관 아저씨 왜 감옥 갔습니까? 언론 장악에 성공해서 박근혜 왜 몰락했습니까? 모든 장악에 실패해서 이 MB는 성공한 정권이에요. 아, 그렇군요. 대선도 성공했잖아요. 네네. 아무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시 붙어가지고 음. 이런 약간 나라를 두 쪽 내는 공작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지금 뭐 진짜 뭐 재미난 비유까지 들어주셨지만 참담하다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내용으로 좀 질문 드린다면. 참담하네요. 참담하네요. 예. 갈라치기 예. 그 이상 그 이하의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아까 6.25도 말씀하셨지만 국군의 날 축사인 것 같았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뭐냐면 한미일 3국 간에 정찰 자산 협력하겠다. 요 얘기. 예, 또 하나는 일본의 7개의 후방 기지를 또 언급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갑자기 예고하는 말을 해요. 이게 광복절 정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동학 장관님.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때에 따라서 혹은 장소에 따라서 말해야 되는 내용들은 일단 없는 거고 네.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언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다. 이것도 광복절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그냥 언론이 일단 자기를 주목하는 날 예.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런 거에 하나로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어서 뜯어 분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참 짜증이 나. 사실. 짜증나. 시간 아니, 낭비야. 이게 뭐야 낭비야, 대체 낭비 그냥, 이거.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쓰레기 전문가 우리 이동화 선생님에게 드립시다. 이거 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쓰레기 재활용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거는 사실 재활용 안 되면 지금 묻어버리네. MB계 다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쓰레기통에 다 넣었는데 예. 쓰레기통에서 다 꺼내가지고 심지어 매립지에 땅에다 다 그러면 묻어놨는데 그거 다 파냈어. 다 파내가지고 그거 지금 다시 그러면 재활용. 우리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내각의 인력순환부 야 장관으로 이거 지금 다운사이클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사이클링 아니고. 다운사이클링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이거 보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게 문장 보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저는 잘 안 보잖아요 지금. 아, 제가 이제 좀 뜯어봤어요. 제가 뜯어보면서 제일 좀 답답하고 화가 났던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다는 거. 13일 날 이후 내용 브리핑하고 17일 날 출국하시거든요.
지금 17일 오늘 며칠이야?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또 한번 와라 하면은 또 어. 뭔가 짐을 싸들고 오니까 Yes, sir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싸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거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 그렇죠. 거기에서 꺼내놓고 전 국민 혹은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를 훼손한다라는 얘기 해야죠. 에이. 근데 이거 얘기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지금 댓글 보니까 그건 끝났어요. 사랑 바구니님이 윤석열 정부는 ESG 정권이래요. 아, ESG. 너무 아름답다. 진짜. 왜 ESG인가요? 재활용하니까. 아, 재활용하니까. ESG. 저분- 아리백. 아우, 저건 아주. 자원순환이야. 예. 자원순환. 그리고 또 마침 또 어제 오늘 미 국방부가 동해를 네.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선언을 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젠 준비하고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일본의 의도인 일본해를 표기하겠다라고 말하는 찍소리 하나 못 합니다. 이제 동해에서 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해에서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니 독도도 내주고 지금 땅 다 뭐 북한 싫어가지고 북한에 예.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예. 일본에 결국 역사도 내주고 교과서도 내주고 독도도 내주고 네. 네. 외교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네. 자꾸 미국과 일본의 심기 경호에만 집중하는 외교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진보로부터 보수에 이르는 여러 사설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네. 안기 부장님. 정리해 보면 난장판된 윤석열의 광복절입니다. 보수는 공산당 족치자, 네. 진보는 비판하면 공산당이냐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요. 보수의 그 얘기를 요약하면 공산당 수구좌파를 척결하자. 수구좌파라는 표현 실제로 한국 경제에서 쓴 말이고요. 네. 한일 파트너 맺은 윤석열의 통큰 결단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거를 결사옹위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조선일보를 보면 8.15 한일은 파트너 이례적 메시지 일본은 호응해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굉장히 통큰 결단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세력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되게 예쁜 표현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조선일보의 예쁜 표현 속내를 보려면 한국경제와 문화일보를 보면 돼요. 뭐랍니까?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 네. 때문이죠. 한국경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경종과 경고다. 예. 대한민국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가감없는 진담이다. 예. 그러면서 수구 좌파의 준동은 정치, 사회, 문화계에 예외가 없다. 예. 이런 반국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없으면 경제 번영을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국가 세력을 잡아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면에 이제 중도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진보가 공산주의냐 그러면서 일본은 야스쿠니 가는데 네. 그게 파트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국민일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주주의, 인권, 진보 가치 폄하돼서는 이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그날 예. 일본 총리와 강요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러 갔다. 예. 그리고 한국일보 중도의 대표 주자죠. 여기도 광복절에 마땅한 메시지가 예.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진보 마지막으로 진보 당연하죠. 정부 비판하면 공산당이냐 하면서 진보에서는 독재자 스타일이다. 네. 그리고 사악한 이분법이고 갈라치기다라고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협하고 독선적인 갈라치기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 정권이 즐겨 하던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독재의 냄새가 난다라는 좋습니다.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야, 사설을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